네, 안녕하세요. 31살 남자 직장인입니다.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오늘 좋았어요. 왜냐? 칭찬받았거든요. 참, 직장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. 칭찬에 울고, 꾸지람에, 운다고 했나요, 제가? 칭찬에 웃고, 꾸지람에 우는 것 같아요. 참,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, 그게. 오늘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생활의 꿀팁이랑 이때 해봤으면 좋겠는 거, 좀 후회되는 거,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, 그리고 피해야 할 친구 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. 사실 이번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좀 개인적이에요. 주관적이기도 하고. 그래도, 아, 나 이 얘기 어디서 들어봤는데 혹시 이런 상황을 보고 한 얘기였나. 아니면 그때 유튜브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한번 해볼까. 이 정도만 생각해도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아요. 먼저 대학생활 꿀팁. 뭐 거창한 건 아닌데요. 약간 남들보다 한 반 템포 조금이라도 빠르게 행동하는 거예요. 가장 먼저 수강 신청인데 수강 신청은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겠죠.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이게 전략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인기 있는 수업이라는 게 뭐 전공 필수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성적이 좀 괜찮게 나오는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좀 해볼 만한 수업들 이런 경우가 많아요. 그럼 이런 수업들은 제일 먼저 신청을 해야겠죠. 그래서 수강 신청하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보면은 필수,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 찍고 바로 이런 수업을 찍으셔야 돼요.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데 이런 게 좀 남들보다 빠르게 하면은 그래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. 뭐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대학 생활은 수강 신청이 시작이니까 이것만 잘해도 뭐 50점 먹고 들어간 거겠죠. 뭐 수강 신청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제도 보통 막 부랴부랴 하는 경우가 많아요. 뭐 하루 전에 뭐 누가 했다던데 이것 좀 보아서 좀 베껴볼까 아니면 대충 해가지고 내서 뭐 적당히 봤지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하는 거예요. 과제 다 안 맞아도 되는 거잖아요. 100점을 요구하는 과제는 사실 거의 없어요.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수행평가 같이 성실도 보고 시험으로 객관화된 점수를 내기 어려울 때 과제 점수를 많이 보거든요. 그러니까 과제 점수는 무조건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남들보다 아주 조금, 아주 조금 신경을 쓰면 과제 점수도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시험 준비인데 시험 준비 보통 뭐 1주 전, 2주 전 이렇게 기간 세워놓고 시험 보는 당일은 그 과목, 그 전날 그 과목을 하잖아요. 근데 조금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보통 14일 정도에 시작을 한다. 14일 정도 전에 15일 전에 하는 거예요. 이 차이가 하루 차인데 굉장히 든든하고 딱 하루만 먼저 시작했는데 시험 결과가 달라져요. 이거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. 아, 남들 하는 정도에 시작해야지 하면은 남들 하는 수준 가는 거예요. 그냥 하루만 먼저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마지막 취업 준비인데 취업 준비는 제 경험상 정말 먼저 하는 사람이 좋아요. 보통 한 4학년 1학기 끝나고 그 방학 시즌 이용해서 좀 스펙 맞추고 부랴부랴 좀 대활동 알아보고 뭐 인턴 알아보고 하는 것도 좋아요. 그때 해서 되는 경우도 많고요. 근데 3학년 2학기 끝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때는 뭘 해야 되냐? 4학년 1학기 끝나거나 취업
취업 전선 바로 직전에 할 수 없는 걸 해놔야 돼요. 예를 들면은 토익이나 토스가 유효기간이 2년이죠. 3학년 2학기 충분하거든요. 자격증. 지금 당장 졸업 앞에서 자격증 잘 공부가 안 돼요.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해놓는 거예요. 그것도 빠를 필요 없어요. 그냥 3학년 2학기 겨울방학이나 그때 방학. 이때 시작을 하면은 이 사소한 차이가 굉장히 또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대학생활 꿀팁은 남들보다 좀 반템포 빠르게 행동을 하면은 다 잘 되더라. 그런 생각 가지면서 대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대학생 때 해볼 수 있는 게 해외여행을 꼭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. 왜냐면 본인들이 못 해봤거든요. 해외여행이라는 게 저는 창피한데 27살에 나갔어요. 처음으로. 그때 혼자 나갔거든요. 베트남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참 그동안에 이제 고민거리에서 좀 벗어난 느낌? 자유로운 느낌을 한 살이라도 어릴 때, 좀 쌩쌩할 때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어. 해외여행이랑 외국어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외국어를 좀 능통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회화할 수 있고 자신 있고 어느 정도 선을 맞춰놓는 그런 외국어 수준이 되면은 이게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달라요.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거의 10년 넘게 배우잖아요. 근데 영어를 자유자재로 얘기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그냥 다 어느 선만 하는 정도? 아니면 그거도 못하는 정도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. 아직도 외국어는 경쟁력이 있어요. 그래서 좀 해외여행이랑 외국어 배워놓는 거는 강력하게 추천을 할게요. 그리고 피해야 할 친구 유형인데 이거는 사실 꼭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떤 설문조사에서 그러더라고요. 대학생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인관계라는 거예요. 저 근데 굉장히 공감했어요. 대인관계라는 게 사실 뭐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대학생 때는 이상하게 친구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트러블도 잦고 확 친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. 조별 과제일 수도 있고 대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낯선 환경에서의 인턴 생활, 막내 생활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나 다양한 환경에 놓일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당연히 스트레스는 받을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공감이 되더라고요. 뭐 연애일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이제 나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좀 이런 친구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. 좀 XX들은 좀 피했으면 하는 유형들이 있는데 딱 두 가지 유형만 얘기할게요. 너무 많은데 진짜 이런 친구가 있다. 대학생 때 버리세요. 이런 애들 끌고 가잖아요. 나중에도 더 피해주는 애들이요. 첫 번째가 약속 시간 안 지킨 애들. 약속 시간이 늦을 수 있어요. 늦어요. 사람 늦을 수 있는 거예요.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 시간을 늦는 애들이 있어요. 그냥 늦는 애들이요. 나 늦어야지.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? 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. 그게 이제 만약에 지금 듣는 분이 기다리는 입장이고 어떤 친구가 자꾸 늦는 애가 있는 거예요. 만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받게 하는 거죠. 또 늦네?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은 얘 나 무시하나? 얘는 나와의 약속이 중요하지 않나?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
못 고쳐요. 못 고치기 때문에 차라리 좀 오래된 친구 아니라면 대학교에서 만난 앤데 자꾸 늦는다. 손절 추천드릴게요. 이거 진심입니다. 또 하나는 좀 자존감 떨어뜨리는 유형들이 있어요. 한참 얘기를 하다 보고 즐겁게 웃고 떠들고 집에 딱 돌아서는데 묘하게 기분 나쁜 애들 있죠. 방금 제가 한 얘기는 좀 아닌 거 아닌가? 아니면 이제 좀 나를 은근슬쩍 무시하나?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. 묘하게 자존감 떨어뜨린 애들이거든요. 그런 애들 만나지 마세요. 걔네들은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. 반응 보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굉장히 악질이다 막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찌 됐건 본인한테는 손해를 끼치는 애예요. 잘 맞고 세상 지내다 보면 잘 맞고 웃고 고민거리 얘기하고 공감할 수 있고 이런 친구 많아요. 분명 있어요. 근데 굳이 같이 있을 때 기분 안 좋게 만들고 좀 자존감 자꾸 떨어뜨리게 하고 그런 친구 굳이 만나야 할까요? 전 그렇게 생각해요. 진짜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10분이 넘어갔네요. 또 오늘도 두서없이 또 떠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맥주 2캔 샀어요. 마시고 자려고요.